윤석열이 토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논란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압도적 1인 이재명도요. 9명 모여가지고 그중에 n분의 1로 온갖 공격 받으면서 컷오프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하는 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되지. 그렇지 않아도 쟤는 아는 게 없네라는 인식이 있는데 윤석열이 토론에 간에만에 논란이 되면 그걸 고착화시킨단 말이야 국민들한테. 야야 너 거기 토론에 가서 그 무식한 거 티날까봐 쩔리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윤석열 캠프가 모자란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윤석열, 최재형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토론하면 당연히 표가 깎일 거니까 안 나온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나 뭐 경선 준비위나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네는 권한이 없다, 내가 권한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안에서 싸워봤자 우리는 윤석열, 최재형이 모자라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근데 이거 갖고 이제 확전이 됐어. 언론에서는 뭐 여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확전이 된 상태예요. 내부적으로 완전 내전 상태에 돌입했더라고. 이를테면 이준석을 편드는 파, 그 다음에 윤석열을 편드는 파,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파,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16명이요. 중차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현역 의원 6명들이 지금 성명 내고 난리 났습니다. 얘네도 혹시 초선인가?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 리스크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지금 그 이준석을 편드는 쪽은 유승민하고 홍준표예요. 이준석 폄하는 국민의힘 폄하하다 자중하라. 이 준표 형이 하신 말씀이고요.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토론이 두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한 명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우리 척희 씨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준석을 저격하면서 내전 상태에 돌입했죠. 윤석열이 보기도 웃길 것 같긴 하죠. 이준석 자체가 갖는 정치적 무게가 워낙 떨어지는 데다가 이준석이 계속 페이스북이나 뭘로 달랑달랑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그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 토론회가 아니라 그구 유튜브에선가 했던 말, 그 화면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요게 지금 버무려지면서 막 서로 전선도 없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 내전 상태에 돌입한 거죠. 보통은 이게 민주당 일이었으면 야 어떻게 전쟁 앞두고 장수를 바꾸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국민의힘은 전쟁 앞뒀으니까 빨리 장수를 바꿔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표 빨리 당대표 사퇴하라고 막 외치고 탄핵하고 해야 됩니다. 고품격 이간질 방송. 그리고 아니, 그거 아닌데. 네, 그리고 보니까 당내 예비 후보 등록이 3천만 원인데 이게 9월 1일부터 본경선을 뛰려면 1억을 내야 된다 그래요. 7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등록을 안 하고 딱 8월까지만 뛰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8월에 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 사람들이 3천만 원만 내고 미디어에 훨씬 많이 노출되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윤석열 측의 이야기더라고요. 언론 홍보 비용인 거죠. 네. 이 안에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7천만 원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토론회를 하면 그래도 푸나님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이슈들 막 쏟아낼 거 아니에요. 막 시사 방송을 3시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서로 간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 그거 보여주세요. 요게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더라고. 지구를 떠나야지.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다니까. 유승민? 요 이야기를 지금 매일신문 프레스 18 뭐 이런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한 게 지금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소환을 했겠어요? 이준석 자체에 대한 불신을 계속 팽배하게 만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대표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세력인데 내부 세력인 거죠. 이런 네거티브 참 훌륭해요. 바람직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잖아. 자격지심 있는 캐릭터라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영선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지가 발현되니까 즉각 반박하면서 마치 그 일반 인들이 서로 온라인상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계속 도출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유승민이 그랬잖아요. 이준석은 말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 편이면서도 그럴 정도 욕을 먹고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서 멈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니들이 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출 거였으면 내가 당대표 출마하지도 않았어. 내가 말을 멈추라고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뽑아준 거 아니야. 내가 이길 바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당 자체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뭐 이준석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들 언론에 보도되길 원하는 관종들인데 그게 서로가 지금 양분하고 있으니까 더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검찰에 있을 때 그 언론들을 되게 관리해왔던 인물이고 그 기자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서로가 지금 경쟁 중이라 더 이렇게 격화되는 게 아닌가. 빨리 누구든 이겨라. 봐봐. 이준석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과 이준석을 사이에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토론에 가야 된다는 사람,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유승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토론에 안 나오는 것은 토론이 두렵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토론이든 보고이든 즉각 중단해야 된다. 참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원희룡은 이준석의 오만과 덕선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선 의원들은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홍준표는 이준석 폄하하지 마라. 국민의힘 폄하하는 것이다. 자중해라. 막 중구난방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 상태 돌입한 거지. 윤석열 하나 갖고. 윤석열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이의 캐릭터 자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부터 그냥 분열의 씨앗을 그냥 안고 출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팝콘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입장이나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어떤 순간에는 수사받는 사람과 검사의 관계였던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특히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사회적인 입장들이 있으니까, 사회적 태도가 있으니까 이준석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봤어도 저거 내가 수사하던 놈인데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 근데 이준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을 진짜 무시하는 게 지금 일반 국민한테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멱살 잡고 빨리 싸워라. 눈치 보지 말고. 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준석은 저렇게 해야 될 명분이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리 네 명이 각자 다양한 이유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놈, 말리는 놈, 그 신우이보다 더 미운 놈 뭐 막 끼어들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을 가버리면 당대표가 이걸 아울러야 되는 위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 측이 돼갖고 누군가랑 싸우는 상태가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럼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이준석 리스크가 된 거죠. 네. 엄청 싸우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당대표가 푹 넘게 안으면서 같이 갑시다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노리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뭐 품위 있는 논평, 깊은 논평, 재밌는 이야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 뻔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왜 싸우는지도 누가 봐도 알겠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사실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아사리판이 돼서 말 그대로 이게 이준석이 제 생각에는 순순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틀렸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캐릭터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재형의 중도 포기론까지 지금 딱 뜨면서 중도 포기론. 최재형은 중도 사태가 뭐 본인 캠프 쪽에서는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원장도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 이상한 이유 돼갖고 감사원장 사퇴를 하고 중도 사태로는 그냥 심상치 않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냐?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모질이 짓 할 때 얼른 입당해가지고 지지율이 일부 조금 오르긴 했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근데 더 이상 안 뜨거든. 그러면 더 길게 가버리면 있잖아요. 돈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언론이 단독을 잡아가지고 중대 사퇴론을 퍼뜨리긴 했는데 지금 당장까지는 중대 사퇴 아니다라고 일축하긴 했는데 최재형 캐릭터를 보면 저는 중대 사퇴도 가능 있다고 봐요. 근데 하느님의 답변만 하시면 뭐 바로 사퇴하시겠죠 뭐. 그리고 문제는 저런 중도 사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밖으로 새나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독 쓴 기자도 캠프 내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 그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중대 사퇴 하려면은 9월 1일 전에 해야 7천만 원 아낍니다. 이건 빨리 이번 달 안에 결정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자들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는 뇌피셜 예측 기자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그게 흘러나간 거다라고 단정하긴 또 어려워요. 흘러나간 거 단정하기 어려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최재형이야말로 지금 반기문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바닥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잖아요. 정말 저는 국민의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냐는 말에 정말 입이 쫙 벌어져서 다머지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랬다 지금 국가가 왜 존재해요 대체. 그러니까 서로 그냥 덤 그렇죠.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단독에 의하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러고 있어. 내가 대안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모금을 해봤어. 근데 정치 후원금 모금에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소액 모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지지로 연결이 그래서 되거든. 아프니까. 근데 후원금을 모아봤더니 고액 후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나도 모을래. 그리고 후원금도 채우지를 못하는 상태. 내가 뭔가 윤석열이 저 해치거리 하고 있을 때 뭔가 더 떠야 되는데 후원금은 안 모이는데 몇몇 사람이 고액 후원만 하고 끝. 뜨긴 떴죠 개그맨으로. 완전 이분은 뼈그맨이지 진짜로. 그래서 이거 차라리 돈 더 들기 전에 후원금 돌려주고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소위 말하면 선절인 거죠, 선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거 토론을 해보면 나중에 사실화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무튼 최재형 진짜 웃긴 캐릭터야. 감사원장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최재형 아니지? 비슷하게 생긴 이름만 비슷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홍범도 얘기를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때 친일파 청산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에 최재형 같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못 걸렀으면 진짜 큰일 났었을 거예요.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미없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알았어요. 해보세요. 나름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진짜? 그럼 김재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그 포인트인 거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내가 이야기 듣기에도 굉장히 평이 좋았다는 얘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 네. 감사원 내부에서 맞아요. 평이 좋았대. 네. 그러니까 그 평이 좋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인 줄 어떻게 사람 속 깊이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평이 좋았다는 뜻 생각은 안 해보시는 건지.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엘리트 위주의 그 뭐랄까 인력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사원장을 판사 출신을 뽑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 출신을 뽑으니까 이런 참사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사위원장도 나름의 전문직인데 왜 판사 출신을 뽑으며 대전 선관위까지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 저기 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구설수에 올라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느님 때문에 원전 폐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상숭배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저는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트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가, 정말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판사 출신들을 어딘가에 임명할 때는 국민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질도 검증이 안 되고 그치, 그걸 왜 뽑아야 검증해요? 판사들 사이에서의 평가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뻔뻔한 건 이런 거지. 그 목요일 날 민족문제연구소가 최재형 정조부가 조선총독부 표창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1918년부터 19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지역의 면장으로 재직했다.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한 건 그만큼 일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다. 특히 증조부가 조선 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처음 확인된 거 처음. 조선 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총독부 상훈국은 평강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 기념장을 수여했는데 일제 통치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진 상이다. 이게 지금 연구소가 설명한 거고요. 조부 최병규, 최재형의 할아버지. 이는 최재형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뒤에 있는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건 오늘 처음으로 깐다 이거. 요게 최재형이 감사원장 그만두기 전에 정치권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 등의 일부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엑스파일. 셀프로 만든 거예요. 셀프로 만든 거. 이게 보면 독립유공자의 후손 이렇게 해가지고 최재형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고 최병규 선생으로 춘천 고보 1회 졸업생이다. 최병규 선생은 춘천 고보 재학 시절이던 1926년 일제치하에서 순종이 승하하자 상장 달기 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밑에가 코미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려고 했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거부하였다고 전해진다. 아이고. 전설의 고향이니 표창장 무서워서 받겠어요. 여기 최재형이 셀프로 만들었던 자료이고요. 무서워서 못 받은 거지. 와, 씨.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건 아닌데 이 조부 최병규가 그때 일제에 또 그 헌금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지정한 인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얘 애국심은 친일 전락해도 돼. 국기에 대한 격리만 하면 애국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이 미친놈들이.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금 300만 원 진짜 당선 바로 날아갑니다 이거. 지사직 날아가요. 만약에 정말로 여당 쪽에서 누가 이런 말 했으면요. 지금쯤 아마 그 법질서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발 엄청 했을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참 법의 잣대가 이렇게 다른 걸 저도 법을 전공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너무 이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 예.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뭐 어마어마한 애국하는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없는 사실. 나라 같으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는 돼요. 네, 뭐 조부나 정조부가 친일했다 인정하면서 사과드린다. 그렇죠. 반성하고 그렇지 않은 네.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네. 빠른 접근 방법인데 자신의 조부나 정조부의 친일을 숨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는 시골 그 주사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적극 부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정해놓은 게 있어. 모든 사람을 친일 부역자로 할 수가 없어서 공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했던 사람은 다 친일파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35년, 36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다수의 그 말기, 그러니까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쯤에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립이 될 줄 몰랐다. 이대로 일제 뭐 강점기로 그냥 우리 민족 끝날 줄 알았다. 이런 논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어찌됐건 지금 최재형 같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뭐 감사원장을 잘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는 최재형은 기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윤석열한테만 올인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윤석열을 약간 좀 모자라게 보는 것 같고 그 흐름이고 사실 최재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중도 사퇴론이 지금 불거진 게 아닌가 싶어요. 고액 후원자만 몇 명 덜렁 있는 거예요. 지지층은 후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나눠서 냈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때 나오던 이야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국기에 대한 격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며느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잖아. 아, 나 짚고 안 넘어갔는데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애국가 부르는 게 싫었어요라고 말할 며느리가 어딨냐. 쫓겨나고 싶어서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최재형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심한 이유는 가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밖에 나가도 이런 환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한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던가 나갔을 때 정작 현장에서의 느낌은 가족 안에서 받는 그런 게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살아온 환경이라던가 아버지가 그 설날에 이렇게 쫙 앉혀놓고 절을 시킨다던가 전체주의에 가까운 이런 가족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밖에서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윤시원 씨가 훨 낫네요. 그래도 이분은 가족을 위해서 산화하고 있잖아. 윤시원 씨는. 아, 정말 완전 다른 캐릭터네. 네, 완전히 대비되는 캐릭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최재형은 독재자의 느낌이고 윤석열은 약간 좀 모습 느낌이고 그죠, 이런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쩍벌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그 집에 누워 있으면 아싸 아빠. 가정에서 권력을 가지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차이죠. 그 차이였어요. 윤석열이 돈이 더 많았다면 못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가 아는 돈만 있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를 공정하게 사용하셨을 거다. 뭐 이런 말이죠. 아무튼 윤석열 최재형 보니까 안심되지 않아요? 그냥 안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검사고 판사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찔합니다, 진짜. 아직도 그래요. 뭘 엿다예요. 잠깐만 본인 그렇죠. 지금 새날 방송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판사였고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감사원장이었다는 이야기는 한 500번쯤 했거든요. 좀 신박한 표현 안 갖고 올래? 욕해 욕. 더 세게. 이런 샹파울로. 참네. 아이고. 야, 여러분 한번 웃읍시다.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웃어요, 그냥. 윤석열이나 최재형 보면서 그냥 막 웃어요, 막 즐겁게. 즐겁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재형이 좀 더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좀만 더 버텨주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이 애국심을 이해하고 알아줄 날이 오면 그때 좀 한 연말이나 내년 한 1월쯤 사퇴해주면 저는 딱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